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서울 토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10월 첫째 주 스타트입니다. 이제 마사회 분위기도 이제는 조금씩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예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좀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분위기고, 각 마방도 이제 마사회 지침에 따라서 뭐 흔히 말해서 진검승부, 투명한 경마를 한번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과로서 우리가 승복을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워낙에 뭐 고배당이라든지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주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고 공략을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시 지금 이 시점에는, 이 가을이 찾아오는 이 시점에는 역시 새벽 조교가 상당히 큰 무기로 작용이 될 겁니다. 자, 10월 첫째 주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경마 그 모든 것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경마에서는요, 스티븐이 마번을 고스란히 공개를 하면서 오픈을 해드릴게요. 추천 경주는 7경주, 8경주, 10경주, 7, 8, 10, 요 3개의 경주 마번을 시원하게 고스란히 오픈해 드릴 거고요. 현장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한번 밀고 나갈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7, 8, 10 확인하시고, 자,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전반부 쇼부 보자고요. 전반부 한번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전반부 2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2경주, 5경주, 6경주 요 3개의 경주 정말 자신있게 힘을 실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토요경마 기필코 전반부에 승리를 잡아내겠습니다. 자, 준비한 대로 추천경주 서울 7라운드부터 시작해보죠. 1300m 혼합 4등급 별정 B형 방식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큰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모두 다 좀 단점을 하나씩 지니고 있고, 그 단점들을 과연 얼마만큼 극복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갈려질 편성이다. 저는 4번 불굴의 러너를 복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조교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요 정도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편성을 뭐 잘 만나도 충마로 가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이거 아무리 분석을 해도 1번 리틀보이 플래시랑 외곽에 있는 열돌 인천 캡틴 아무리 분석을 뒤집어 까봐도 말이 없어요. 이런 편성은 4번 불굴의 도나가 더 이상 만날 수가 있는 편성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찬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결정력 부족의 단점을 분명히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전에 1400m에서 나름 끈끈하게 뛰었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4번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하고요. 또 경주거리가 1300으로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상대까지 잘 만났다는 점을 본다면 토탈적으로는 4번 불굴의 러너를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3번 아메리칸 포스1이 직전 경주 1700m에서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한별이 등짝 속에. 이번에 문세영 기수의 등짝인데요. 지금 2주 만에 서둘러 나오죠. 말 상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초반에 1, 2, 3, 1, 2, 3 선행을 한번 욕심낼 수가 있는 타이밍으로 보여지고요. 이 8번 매니그랜드 7월 28일이죠. 7월 28일 불량주로에서 따라가면서 종반 역습을 가하면서 2차권 진입에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 카드 인기 1위까지 몰아넣고 완전히 개박살이 났어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7월 28일 날 입상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었지 마필의 능력은 그렇게 세다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매니그레드 제가 직전에 완전히 걷어냈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습니다만 데뷔 전에 바로 2차권 진입에 성공했던 열둘 인천 캡틴 에도 외곽에서 감고 넘어가면서 1300m는 충분히 소화가 되는 마필입니다. 자, 결국 서울 7라운드는요. 4번 불굴의 너를 중심에 놓고 3번 8번, 12번, 4번 놓고 3, 8, 열둘 요 세 방 안에서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자, 서울 8라운드입니다. 1200m 국내산 4등급 핸디캡 경주고 11두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일단은 6번 런닝복스를 중심에 놓고 가겠습니다. 편성 자체를 본다라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 있는데 그 윤곽 안에서 좀 끝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좀 변수가 있으면서 압축을 해야 되는지 입상 가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게 1번, 2번, 3번, 외곽에 11번, 6번, 5번 요 정도로 갈리겠죠. 뭐 사전 인기도가 지금 없어가지고 자 어찌됐건 간에 6번 러닝복스를 제가 놓고 들어가는 이유는요. 직전에 경주거리도 1400m였고요. 박태종 기수가 인기 2위까지 몰아놓고 상당히 초반부터 뭐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왜 말을 저렇게 타야 했을까라는 말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 박태종 기수의 팬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박태종 기수 좀만 헐뜯으면은 아예 뭐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헐뜯고 싶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간에 직전에 말 타는 모습은 예전에 박태종 기수가 아니더라. 이번에 안토니오로 안장 교체가 됐는데 저는 뭐 박수 칩니다. 안토니오로 안장 교체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힘을 실을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편성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6번 런닝복스를 중심에 놓고 갑니다. 5번 라온 패트릭이 있죠. 1조에서 최근에 분위기가 계속 좋다가 지난주에 완전 폭망했습니다. 이번 주 그 분위기 살리겠죠. 살릴 겁니다. 2억 기수의 5번 라온 패트릭 말 상태 하자 없고요. 2번 명마질주가 어찌됐거나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 등짝 속에서 블랙파티라는 마필 이런 애들을 제압을 하면서 후짝국과 7마 신차 괴력 같은 능력을 보여줬죠. 역시 선행 가서 모래 안 맞으면 더 뛴다. 이번에 1200m 직전에 1300m에서 아슬아슬했는데 어찌됐거나 1200m라면 승급전에 빠꾸 없습니다. 한 번 더 때리는 상황이고 1번 우라카니 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2번 명마질주하고 초반에 몸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5번 라온 패트릭도 그렇고 명마질주의 문세영 기수가 과연 선행을 내주겠냐는 거죠. 만약에 2번 명마질주가 선행을 못 나가면 1번 우라카니 요게 기습으로 싸서 버틸 공산도 우리가 배제를 못하겠다. 자 결국 6번 러닝복스를 중심에 놓고 1번, 2번, 5번, 6번 놓고 1번, 2번, 5번 요 세 방 안에서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10라운드입니다. 1700m 국내선 4등급 별정 B형 방식이죠. 9대 단촐한 편성이고 아무래도 1700m를 겨냥해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다수다 보니까 전개가 좀 겹친다든지 아니면 직전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 말 그대로 뭐 부담 중량이 올라간 1번 금화 제니스 요런 애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뭐 복병을 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순리대로 팔리는 마필 안에서 좀 끝난다라고 판단도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 쪽이죠. 팔리는 마필들 안에서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 1번 금화제니스입니다. 1번 금화제니스를 현장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면 놓고 들어갈 건데요. 직전에 비해서 57이라는 부담 중량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계 부중을 달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사실 57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 분명히 이거는 아무도 몰라. 안 뛰어봤기 때문에. 다만 1번 금화제니스를 다시 한번 충만을 놓고 가는 이유는요. 편성도 편성입니다. 편성 잘 만났죠. 편성 잘 만났어요. 여기에 인코스에서 박태종 기수가 직전처럼만 타주면 돼요. 앞선에만 가담만 해준다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라오다가 꾸역꾸역 한 발씩 쓰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개 이점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마필이 바로 1번 금화 제니스입니다. 컨디션 이상 없습니다. 다만 찜찜한 거 57이라는 부담 중량인데요. 그 부분만 이겨낼 거라고 이겨내준다라면 여기서는 쌍승식 만약에 이겨내지 못한다라면 뭐 복승식에선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마필이다. 1번 금화 제니스를 다시 한번 배팅의 중심에 놓겠고요. 이번 대천 에이스도 뭐 최근에 2착, 3착, 3착에서 결정력 부전의 단점 완전히 애는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에 잘 만났죠 편성. 이번만큼 못 들어온다라면 이번 대천 에이스가 이번 경주도 뭐 3착을 한다라면 다음에 나오면 그냥 자연봉으로 지우면 됩니다. 얘는 가진 게 없는 애예요. 태생 자체가. 여기에 5번 비평이 있습니다. 30주의 공백인데요.
일단은 훈련 컨디션 이상 없습니다. 얘도 뭐 1700m에서 이미 입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또 한만식 기수가 1번 금마제니스를 보내주고 그 뒤를 바짝 쫓아간다라면 30주의 장기 공백은 있습니다만 훈련 컨디션이라든지 마필의 기본 전력으로 본다라면 이번 경주 안 될 이유가 없겠고 6번 라운돌풍도 역시나 1조에서 기세를 한 번 더 강하게 보여줄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자, 1번 금화 제니스입니다. 1번을 중심에 놓겠고요. 2번, 5번, 6번, 1번 놓고 2번, 5번, 6번 요 세 방 안에서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경마에서도 변함없이 마판의 젊은 피 윤택 위원의 전화 인터뷰가 있습니다. 최근에 윤택 위원이 워낙에 또 열심히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과 귀로 확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주도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택 위원이 오늘을 토요경마에서 시작과 끝 요 두 개의 경주, 1경주와 마지막 경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택 위원. 개가천선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의 경마가 모두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경마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0월달 경마 뭐 혼전으로 일단 첫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제 맡은 본분 1경주와 마지막 경주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반드시 이겨볼 수 있는 결과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 이 점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리 1000m입니다. 국산 유권의 별정경주. 시네마 접전구도 편성이 되겠죠. 실전에 경험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록으로는 뭐 10번의 대승킨이 이번 경주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만은 윤택이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노림수를 두고서 한번 축으로 갖다 때려보고 싶은 마필은 3번의 이스트제트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기록 좀 딸립니다. 거기에다가 주행검사 때 고개도 좀 높고 힘이 덜 찬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면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3번의 이스트제트 같은 경우는 새벽 훈련 시 꾸준하게 자기의 병합 조교 그리고 발주 연습을 끌어내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3번의 이스트제트 물론 편성이 만만치는 않고 얘가 완벽하게 걸음에 힘이 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배당입니다. 새벽 조교는 좋고 나머지 조건들은 좀 밀리기 때문에 배당입니다. 3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 자, 일단 앞에 가는 1번의 마이너헌터, 얘는 뭐 안 볼 수는 없겠죠. 3을 놓고 1번의 마이너헌터, 10번의 대승킨,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 2마리 정도는 현장에서 살펴보겠다. 뭐 7번의 교령독수가 될 수도 있고 8번의 공장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은 좀 현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경주고 1경주는 3을 놓고 1텐, 일단 이 두 방의 막건에 기대를 하고 들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마지막 경주인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1210 경주입니다. 역시나 혼전 경주죠. 역시나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움직여야 되겠는데, 자, 외곽에 있는 9번의 다이아삭스가 인기 1위로 팔려나갈 경주. 지난번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 추입으로 이착을 하면서 이번 경주에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윤택의 이제 가각의 노림수를 두고 있는 배팅의 축마, 배팅의 타가리 마필, 저는 얘가 걸음이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4번의 이스트팔로스, 지난번 제가 승부경주 다가리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요번에는 비록 문세영이 아닙니다만은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고 조교타 컨디션은 더더욱 좋습니다. 발주 자체가 총알이에요. 이철경이가 또 선행을 나가겠다라는 의욕을 제대로만 보여준다라면은 4번의 이스트팔로스가 오늘 선행을 나가서 또다시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다. 4번 이스트팔로스를 놓고 외곽에 있는 9번의 다이아삭스,
자, 거기에 7번은 유시타들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7번은 유시타들 무조건 봐야 되겠고요. 5번의 플라잉 챔프 역시 대단한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종반의 끈기 그리고 새벽 훈련 시 상태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4를 놓고 9번, 7번, 5번 이 세 방의 막권 쪽으로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마지막 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윤택위원의 ARS 다시 한번 청취를 하시고요. 또 좋은 결과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전반부 2라운드 스티븐이 개가천선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로 짜여진 국내산 6등급 별정 C형 방식이고요. 자,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뭐 7번 황금해라든지 아니면 뭐 1번 럭키상온 요렇게 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요. 이거 한두 보다 보면은요. 직전에 걸음을 좀 아껴놨던 마필들이 한 세 두가 눈에 보여요. 직전에 걸음을 아껴놨던 마필. 그 중에 이번에 정말 이 칼을 갈았다고 하죠. 조교로 완전 중무장한 녀석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편성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마필이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죠. 자, 저배당 막권 이미 죽은 막권입니다. 저는 중배당 그 이상 중고배당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서울 2라운드 전반부지만 빠르게 나오셔서요. 여기서 한 방 전반부 찍어 가십시오. 네, 서울 5라운드입니다. 스티븐의 비밀작전 승부처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출전하고 있고요. 국내산 5등급 1000m 단거리로 짜여진 경주입니다. 단거리로 짜여진 경주다 보니까 직전 경주 입상했던 마필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1번 하늘공원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열하나 블레이드 스톱. 근데 두 마필 모두 다 직전에 우승을 거머쥐면서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합니다. 다만 직전에 1번 하늘공원도 불량주로 즉 1분 01초 7이라는 기록 자체는 거품이 있다. 여기에 열하나 블레이드 스톰도 역시 직전에 불량주로였기 때문에 1분 01초 5라는 기록 자체는 사실 거품이 있습니다. 단거리에서 1분 01초 때 안 떼본 녀석이 없을 겁니다. 이번 경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하늘공원과 열하나 블레이드 스톰 요 두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팔린다라면 저는 양파를 걷어붙이고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노림수가 있죠. 그 노림수는 이번에 따라가는 작전이고요. 오히려 따라가는 작전 속에서 라스트에 한 칼을 쓸 수 있는 정말 어마무지하고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력을 놓고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중에서 또 역시 불안한 인기말을 걷어내면서 승부를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서울 5라운드 먹기 좋은 배당이 있다. 바로 5라운드에서 챙겨가십시오. 서울 6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산 5등급 핸디캡이고요.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능력 간의 전력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직전에 사연도 있고 진로가 막혔다라든지 방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초반에 힘을 많이 썼다든지 여러 가지 사연을 들고 나오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 출전을 합니다. 그런 사연만으로 우리가 승부하기에는 우리 지갑을 열기에는 무리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사연도 있고 마방에서 이번에 조교를 하더니 정말 많이 변화를 했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승부가 들어간다라면 저는 여기서는 우리가 배팅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기복을 보이고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 속에서 이번에는 그 단점들이 보강이 되면서 출전을 하고 있는 이 복병 세력을 중심에 놓겠고요. 서울 6라운드 고배당 쪽에 한번 힘을 실어볼 경주입니다. 비슷한 능력의 혼전이지만 그중에 분명히 흙 속에 진주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현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스티븐이 추천드릴 때 해당 마필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현장에 나오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맞추겠고요. 예시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